읽어볼까요? 네. 어제 나온 뉴스네요. 미국 한국산 냉연 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 중1 등 제품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자, 무역이 중국, 태국, 인리산 폴리아마이드 필름 반덤핑 예비 판정. 좋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냉연 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이거 방금 나온 소식이네. 이거는 네. 또. 자, 이러면은 사실 이제 덤핑, 반덤핑과 반덤핑, 덤핑, 반덤핑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 짤막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사현장 가면은 많이 보이는 트럭, 무슨 트럭이라고 합니까? 덤프 트럭. 덤프 트럭. 덤프 트럭이라고 네, 하죠. 덤프 트럭이라고 하죠. 이 덤프는 쏟아 붓는다는 뜻이 있어요. 덤프가 이제 투기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나중에 비상 착륙할 때 연료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덤핑이라고 해요. 네, 덤핑. 버리는 거 덤핑이에요. 네,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덤핑 막 던지는 거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출과 수입 구조에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염총장 나라에 물건을 좀 수출하려고 해. 그렇죠. 근데 거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업체들 있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진입이 처음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볼 때 내가 내후년부터는 내가 돈을 바짝 벌어야겠다. 근데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부터 하자.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반으로 깎고 그런 다음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계속 수출해. 전문 용어로 후려치는 거네. 에이, 전문 용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계속 어떻게 아까 무슨 트럭? 덤프. 계속 덤프를 해. 덤핑을 해요. 덤핑을. 그럼 거기 있는 소비자들 어떻게 하겠어? 그것만 쓰죠. 그것만 쓰지. 반값인데. 반값이잖아. 그러면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산업이 죽죠. 국내 산업이 죽으면서 이 덤핑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어. 그럼 내가 뭐래? 야, 이제 돈 좀 뽑아야겠다. 야. 쭉쭉 뽑아볼까? 그래, 120만 원씩 받아. 이러면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죠. 네,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상호 국제 무역에서 이런 덤핑 행위, 그다음에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떤 약탈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덤핑을 반대하는, 그렇죠. 반대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덤핑은 제가 여기다 찍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써야 정확해요. 이렇게 쓰는 거 이거야. 네. 덤핑은 영어고 반은 한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덤핑에 반대한다는 게 반덤핑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국내 산업이 죽으니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덤핑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준이 있어야 뭐 네가 덤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덤핑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이게 덤핑이 꼭 무역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네. 아니 쿠팡이 덤핑한 거예요. 무료 배송, 로켓 배송 해갖고 시장을 쫙 유통업체들 다 회원수 긁어 다리미로 쫙 폈잖아. 그것도 일종의 덤핑이죠. 근데 이제 무역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군납 업체에 들어가려고 당시 럭키과학, 지금 LG 생활건강에서 200원짜리 치약을 얼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시장 잡으려고. 반값 한 100원? 아니, 다운. 그래? 다운. 200원짜리 차 한 50원? 역대급 덤핑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운 30원. 1원에 들어갔어. 진짜 나쁜. 너무하죠.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은 200원짜리 치약을 1원이면 200개 사는 거 아니야? 그거를 몇만 개, 몇백만 개 공급 계약을 한 거야. 군납으로. 근데 이제 군대는 무조건 싸면 장땡인 줄은 알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1원에 써도 되나? 그래서 너무너무 해도 너무해서 이제 제재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1원이랑 200원은 딱 보면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리까리한 게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할인폭을 해가지고 뭐 180에 판다. 그럼 이게 덤핑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거야. 아니 얘가 더 잘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실제 잘해서 쌀 수 있지. 내가 잘해서 싼 건지 아니면 얘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파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반덤핑은 판정이 필요한 겁니다. 반덤핑 위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덤핑인지 아닌지. 그렇지. 그러려면 정상 가격이란 게 있어야 돼요. 정상 가격이 나와야 100원이란 게 나와야 야 정상 가격보다 너무 낮은데 덜 낮은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덤핑 예비 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이제 예비 판정하는 거. 요거 좀 까리한데 요거 약간 좀 덤핑 냄새가 난다. 야 니네 이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그게 이제 반덤핑이고
이 덤핑이 보면은 덤핑도 종류가 가격이 이제 싸게 오는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게 손해 보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뒷배가 있네. 나라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 막 지원을 해줘. 우리 반도체 살려야 되니까 반도체 개발할 땐 세금 깎아줄게. 그래, 전기세 내지 마. 전기세는 깎아줄게. 이러니까 여기 물건이 쌀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그 우회적으로 약간 덤핑을 한 거네. 우회적인 덤핑이죠. 근데 네. 보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덤핑과 보조금은 그래서 협정이 있습니다. 그게 WTO 세계 무역 협정에 보면 덤핑 행위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대항 수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계 관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해서 좀 어려워지긴 그러니까 퉁치는 관세. 한마디로 네. 너 100원에 덤핑해? 그럼 우리 관세 50원 때린다. 그럼 너는 우리나라에 1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상계 관세를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무역 구제라고 불러요. 무역 구제. 무역해서 뭔가 구제해 주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덤핑과 반덤핑의 판정 자체가 그 나라의 무역위원회에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역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걸 굉장히 뭐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용할 수 있죠. 네, 사실 아까 우리 12,000원 도란포 형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산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네, 반덤핑 제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반덤핑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백색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가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싸고 그 안에 있는 산업들이 다 죽는다 해서 사실은 반덤핑 관세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꾸러기님이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어. 관세를 많이 붙여서 덤핑 물품의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군요. 맞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이해되죠. 읽어볼까요? 네. 자, 미국 한국산 냉연 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니네 계속 덤핑이야.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좀 저렴한 건 사실이죠. 맞아요. 산업용 전기요금.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덤핑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 네. 했는데 문제가 없어. 사실 덤핑은 뭔가 있는 거죠. 뭔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거죠. 보조금도 협정 위반이 뭔가 있는 거죠. 근데 보조금도 안 받았고 얘가 진짜 100원에 만들어서 파는 거야. 합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산업은 한 200원짜리야. 그럼 죽잖아. 어. 그러면 그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어. 합법적인 무역 급증을 막는 긴급 조치입니다. 이게 마침 또 기사가 또 써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년 연장. 그러니까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아까 미국은 냉연 강판 제재했죠. 이거는 영국은 아예 덤핑 조사하기도 애매한 거야. 아마 자국 내 비용 구조가 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야, 이건 그냥 막아. 근데 세이프가드는 그래서 좀 가동이 이렇게 엄격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무역 구제의 세 개 수단을 좀 들어본 거예요. 먼저 반덤핑 관세, 덤핑 막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도 관세, 보조금 막는 거.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닌데 일단 막고 보자. 세이프가드. 네. 너무 자국 산업 피해가 클 것 같을 때는 긴급 조치를 발령하는 게 바로 세이프가드다. 너무 근데 또 복잡하시면 오늘 이제 반덤핑 하나만 반덤핑만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덤프 트럭의 덤프 요걸 막기 위한 반대 관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자유무역과 어떤 이 세계 협력이 강할 때는 사실은 싸게 만든 걸 쓰는 게 좋았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 총장은 뭐 이거 스마트폰 얼마에 만들어? 아니 뭐난 100이면 만들지. 아이고 우리보다 훨씬 싸네. 이거 사서 씁시다. 우리도 그럼 물가 내려가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냉전 시기가 되고 서로 싸우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가스 끊어버리고 우크라이나 뭐 일수출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야 우리가 저기에다가 의존했다가는 언제 끌려갈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 자국 산업이 있어야 이제 안심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영국이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허브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금융 산업을 키우고 이런 런던에 막 그 바클레이즈 은행 막 이런 데들. 그렇죠. 근데 이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다른 데로 내보내는데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마스크를 찍을 국내 공장이 없는 거예요. 공장을 다 내보내버린 거죠. 예, 저도 현지에서 이게 뉴스를 들으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대영제국으로 불렸던 나라처럼 보이지 않고 마스크도 기존에 뭐 유럽에서 사와야 되는 옛날 같으면 그렇죠. 아까 얘기대로 그 마스크 뭐라고 그게 그냥 첨단 기술도 아니고 그냥 동유럽 이런 데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코로나 사람 죽어나가면 동유럽 사람들이 먼저 쓸 거 아니야. 그치. 수출할 물량이 어딨어. 아니 인도네시아도 식용유 딱 수출 금지해버리잖아. 그렇죠. 자국민 우선으로 딱 막잖아. 네. 그러니까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한참 전에 있던 그 키트, 그러니까 비축물자 뜯어보니까 다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진짜 저도 놀랐는데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그다음 환자 대하시는 분들 방호 만들 때 그렇죠. 봉투 잘랐었어요. 비닐로 이렇게. 방호복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 벤틸레이터라고 산소 공급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국내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나 이런 뭐 다이슨 이런 회사들이 뭐 라인을 증설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실제로 터키에서 마스크 물량의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가 뉴스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특파원이 지금 우리가 쓸 마스크를 물량을 싣고 터키에서 뭐 지금 뭐 수송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제조 기반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조업을 다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나라도 공적 마스크 줄 서고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막 마스크 업체 지원해주고 이래서 이제는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건 있어야겠구나. 백신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건데 코로나로 교역이 단절되고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서로 무역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산업 육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앞으로 이런 반덤핑 혹은 보조금 상계 관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릴 수 몰닥스님이라고 읽어야되나요? 자원갑질. 소비자한테는 좋지 않나요? 싸게 파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망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싸게 덤핑으로 들어온 물건 살 때는 좋죠. 살 때는 좋은데 어찌 보면 기업이라는 게 손해보고 믿지고 파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이건 뭐 덤핑 사례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중국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일단 싸다고 많이 수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국내 산업이 일단 망가지면 국내 요소수 산업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이 중단됐을 때 핵심 물자의 경우에는 대란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 그럼 뭐 다 자급자족해야 되냐? 그것도 사실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죠, 사실. 네. 송송근이님 소비자 입장에선 반덤핑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당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산업 자체가 망가지고 시장이 황폐화되면 그분 당연히 가격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쵸.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사실은 뭐 이거 저희가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희 딩딩대학도 지금 덤핑 강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어마어마한 덤핑을 토크 콘서트도 지금 무료로 다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덤핑이 약 100여 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강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면서 네. 오늘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점 추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